8주차 2교시 HTML 태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ML 태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본격적으로 HTML 태그를 배워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HTML은 어떤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분류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HTML 태그들은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또 그 정보들을 좀 편하게 아니면 예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HTML 태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HTML 태그들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정보를 표현하는 텍스트 정보, 멀티미디어 정보, 표로 만들어진 정보, 이렇게 정보들을 표현하기 위한 태그들이 있고요. 또 정보를 직접 입력하기 위한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과 또 입력된 정보들을 사람들이 좀 보기 편하게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태그들도 또 HTML 태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정보들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아니면 문서를 볼 때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많이 사용하죠. 제목, 또 내용, 목록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텍스트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정보, 이미지나 소리, 영상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멀티미디어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들은 굉장히 표로 많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 학교의 시간표, 아니 셔틀버스 이동 시간, 또 우리가 기차를 탈 때 어떤 기차 어떤 시간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굉장히 표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드는 태그, 테이블 태그, 또 우리가 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냐, 쌍방향으로 서로 정보를 왔다 갔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입력하고 주고받을 때 쓰는 태그들, 이런 폼 태그에 대해서 배울 거고, 또 이런 홈페이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기 위한 태그들을 배워 나갈 겁니다. 이 HTML 태그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한번 대략적으로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한 태그들에는 제목 태그, 또 글자 태그가 있습니다. 제목 태그는 H1에서 H6까지 있어서 제목을 나타내는 거고, 글자 태그로는 문단 태그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태그들이 있는데 BR 태그, HR, 루비, RT, RP 이렇게 여러 태그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크게 제목과 내용을 쓸 수 있는 P 태그가 텍스트 태그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태그의 또 중요한 태그가 바로 목록 태그입니다. 리스트 태그. 그래서 이 리스트 태그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순서가 있는 목록 태그, 순서가 없는 목록 태그, 또 용어 정의에 관련된 목록 태그,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글자 형태, 글자를 어떤 형태로 쓸 건지 글자 형태를 표현해주는 또 텍스트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위에 있는 H1부터 H6 P 태그, 목록 태그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도
이런 게 있다고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태그에는 이미지 태그는 한번 우리가 써봤었죠. 예. 그 다음에 소리를 표현하는 오디오 태그, 그리고 또 비디오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스, 트랙, SVG, 캔버스, 이런 부수적인 멀티미디어 태그들이 또 있습니다. 표를 만드는 또 태그들이 있는데요. 그 표를 만드는 태그는 테이블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태그 안에 tr과 th, td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표식화한다는 거, 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보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웹에서는. 자,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폼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폼 태그 안에는 인풋 태그, 텍스트 에어리어, 셀렉트 태그, 이런 태그들이 또 같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그들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는 이런 구조를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이 헤더 부분에는 회사 로고와 메뉴들이 주로 되어 있고요. 레프트 메뉴에는 서브 메뉴들, 주 메뉴보다 한 뎁스 내려간 서브 메뉴들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 홈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회사 정보, 회사 이름과 회사의 주소,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회사에 대한 정보들이 푸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웹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잡기 위한 태그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메틱 구조 태그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요와 더불어서 공간 태그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일 많이 쓰는 거죠. div 태그. 홈페이지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div 태그입니다. 그럼 공간 태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될 태그들이 텍스트 정보를 위한 태그,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태그, 표를 만들기 위한 태그, 또 정보 입력을 도와주는 태그, 또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잡기 위한 태그들, 이런 태그들을 한 개씩 배워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태그 공부입니다. 텍스트 태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목 태그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태그는 우리 H1부터 H6까지 6단계로 제목을 표현합니다. 이 제목 태그의 이 H는 이 헤이딩에서 나온 H입니다. 그리고 이 헤이딩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제목 태그라고 했듯이 제목이나 주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 태그는 왜 중요하냐 보면은, 이 제목 태그는 이 문서를 대표하는 단어, 또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태그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검색 엔진에 아주 잘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잘 검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태그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H1 태그를 여러 번 반복해 쓰지 않고 H1 태그는 한 번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H2에서 H6까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2부터 H6는
한 페이지에 2개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H1에서 H6까지 적용을 해서 제목을 표현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요거입니다. H1부터 H6까지 표현된 결과인데 이 제목 태그는 우리가 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제목의 크기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H1이 제일 크고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이런 제목 태그는 어떤 형태상의 어떤 변화, 형태상의 크기의 차이지만은 중요한 것들, 중요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중요도. 그래서 우리가 H1 태그는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목 태그를 형태상으로서 분류뿐만 아니라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목 태그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머를 열어놓고, 자, 우리는 텍스트 태그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타이틀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태그 배우기. 자, 텍스트 태그에서 제일 처음 배울 게 뭐냐면은 제목 태그 H1부터 H6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H1 시작합니다. H1 끝납니다. H1은 첫 번째 중요한 제목입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제목입니다. H3는 세 번째 중요한 제목입니다. H4는 네 번째 중요한 제목 태그입니다. H5는 다섯 번째 중요한 제목 태그입니다. H6는 여섯 번째 중요한 제목 태그입니다. 저장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행된 크롬으로 실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목 태그 H1부터 H6까지 있는데 H1은 첫 번째 중요한 제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형태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중요도를 나타낸다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단 태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태그를 우리는 P 태그라고 합니다. 이 P는 패러그래프의 앞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 태그는 문단을 의미하며 이 P 태그는 HTML 문단은 P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P 태그는 HTML 문서의 단락 내용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P 태그 사이는 일정 간격이 자동 생성됩니다. 이건 결국에는 P 태그는 블록 태그입니다. 라고 P 태그에 대한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설명을 끝난 다음에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 태그 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P 태그 사이에는 스페이스 키나 엔터 키로 생성된 값은 단락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렇게 스페이스 바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얘를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P 태그 사이에서 스페이스 키나 여기서 엔터가 들어갔죠. 엔터가 들어갔는데 엔터가 먹히지 않고 그냥 옆으로 붙었죠. 엔터 키로 생성된 값은 단락으로 하고 엔터가 쳐줬는데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하고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많이 눌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P 태그 사이에는 스페이스 값이나 엔터 값이 생성된 값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문단 태그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합니다. H2 시작합니다. H2 끝납니다. 자, 위에는 문단 태그란 이렇게 넣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문단 태그에 대한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P 시작합니다. P 끝납니다. 문단 태그는 패러그래프를 의미하는 문서에 문단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P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P 태그는 HTML 문단은 P 태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P 태그가 하나, 둘, 세 개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P 시작합니다. P 끝납니다. 여기에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 P에는 특징, 특징 HTML 문단은 P 태그를 사용한다. 또 P 태그는 HTML 문서의 단락, 내용을 구성합니다. P 태그 사이는 일정한 간격이 자동 생성됩니다. 블록 태그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P 태그가 들어간 부분은 다 블록 태그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문단 태그는 패러그래프를 의미하는 문서에 문단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HTML 문단은 P 태그를 사용합니다. P 태그는 HTML 문서의 단락, 내용을 구성합니다. P 태그 사이는 일정한 간격들이 생성이 됐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P 태그는 스페이스 키나 엔터 키로 생성 값은 단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자, 요것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 태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P 태그 사이에서 스페이스바나 스페이스 키나 엔터 키로 생성된 값, 이게 엔터 키였습니다. 엔터 키 넣었습니다. 여기 줄바꿈이 됐죠. 엔터 키로 생성된 값은 다시 줄바꿈 됐습니다. 엔터 키로 단락으로 엔터 키 들어갔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자, 얘가 어떻게 웹 브라우저가 인식을 하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P 태그 사이에서 스페이스 키나 엔터 키로 생성된 값은 단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딩할 때 이렇게 적어도 결국은 웹 브라우저는 이 엔터 키나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엔터 키를 뭘로 줘야 되는지, 이 스페이스 키를 뭘로 넣어야 되는지 한번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좀 전에 얘기한 엔터 키, 즉 줄바꿈 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그러면 이 줄바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줄바꿈 태그는 BR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줄바꿈을 할 때는 BR 태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BR 태그는 P와 P 사이에서 작동하고, BR 태그는 닫는 태그 없이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단독 태그입니다. BR 태그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P 태그와 P 태그 사이, 그리고 이 P 태그 안에서도 BR 태그가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 태그 밖에서도, 그리고 P 태그 안에서도 BR 태그는 작동을 한다. 그런데 BR 태그는 단독 태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2 시작합니다. H2 끝납니다. 줄바꿈 태그란 P 시작합니다. P 끝납니다. 줄바꿈 태그란 강제 줄바꿈을 할 경우는 BR 태그를 사용합니다. BR 태그는 P와 P 태그 사이에 작동합니다. BR 태그는 닫는 태그 없이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줄바꿈 태그에 대한 설명을 넣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BR 태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 시작합니다. P 끝납니다. 자, P를 2개 넣습니다. 자, BR 태그는 강제 줄바꿈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자, BR 태그는 P 태그 사이에서 작동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줄바꿈 BR 태그를 한번 넣고 요 P 태그 사이에도 한번 BR 태그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BR 또 P 태그 내에서 태그는 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P 태그 이 밖에서 BR 태그를 하나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줄바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것도 P 태그 안에서는 BR 태그는 여기에 BR 태그가 하나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하나의 줄바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줄바꿈 태그는 문단 태그와 함께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줄바꿈 태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TML 태그에서 공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워드나 아니면 한글 문서를 작성을 할 때 내가 띄어쓰기를 하고 싶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죠. 예, 스페이스 키를 누르는데 이 스페이스 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HTML 태그는 이 스페이스 키가 한 번밖에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에서는 여러 번 누르면 여러 번의 스페이스 키가 먹히는데 이 HTML에서는 한 번밖에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들여쓰기를 할까? 스페이스바를 적용을 시킬까? 이게 바로 공백 나타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HTML에서는 공백을 나타나는 것은 and nbsp 세미콜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스페이스 바 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nbsp는 non breaking space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ML에서 이 공백은 스페이스바로서는 한 번밖에 처리를 안 해준다. 그리고 그 스페이스바도 행의 맨 앞에 있는 공백에서는 무시가 되어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는 한 번만 적용이 되고 또 글자 맨 앞에서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맨 앞줄을 스페이스바 키를 넣고 싶으면 nbsp라는 이 특수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을 공백을 넣을 때는 이렇게 얘를 내가 원하는 만큼 공백을 이어서 붙여서 써주게 됩니다. 자, 얘도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백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2 시작합니다. H2 끝납니다. 자, 여기는 공백 표현이라고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P 시작합니다. P 끝납니다. 이 공백 표현은 그렇습니다. HTML에서 공백을 인식하되
들어간 스페이스 수에 상관없이 한 칸으로 처리하여 보여준다. 맨 행의 맨 위에는 스페이스는 무시되어 표시되지 않으므로 행 맨 앞에는 공매 문자를 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백 특수 문자와 스페이스 바라고 우리가 문자를 넣고 4개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BR 태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는 스페이스 수에 상관없이 한 칸으로만 처리하여 보여준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우리가 얘를 스페이스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넣었습니다. 이랬을 때도 한 칸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한 칸으로 인식을 했죠. 자, 그리고 맨 앞에는 스페이스바를 적용을 시켜도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저는 4칸을 들여쓰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 NBSP 특수문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둘, 셋, 넷. 여기 스페이스바가 4개 들어갔으니까 얘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안 들어가고 얘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거 보세요. 자, 2개 넣고 한 칸 띄고 2개를 넣습니다. 얘도 문자기 때문에 요 사이에 스페이스바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4칸이 떨어져 있듯이 얘도 한 칸, 2칸, 3칸, 4칸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를 보세요. 한 번 들여쓰고 한 번 들여쓰고 자, 한 번, 2번, 3번, 4번이죠. 자, 그런데 얘는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3칸만 들어간다는 거죠.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자, 얘는 스페이스바를 4개 했는데 적용 안 됐죠. 특수문자 4번 사용했습니다. 4번 들어갔고, 얘는 특수문자는 2번 들어가 있고, 스페이스바도 2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4개가 적용이 됐습니다. 얘는 스페이스 2개 적용시켰는데 맨 앞쪽은 스페이스바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3개로밖에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공백 표현입니다. 이상으로 공백 표현에 대한 HTML 특수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